뭔가를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게 대해서 정말 성심성 있게 답변을 잘하는 거를 바꾸고 제가 그죠. 뭔가를 이렇게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옆에서 들어보면 설명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대충 다른 웃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혀야 되는데 뭐 옛날로 듣는 거 회복 그리고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보상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는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테라피스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게 물리치료사 아니고 신체치료사.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약간 신체적인 이제 피지컬한 능력에 약간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의 능력자를 이제 신체적인 능력 저하에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신체적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제 기능적 움직임의 능력의 개선을 도모하는 치료를 하는 게 물리치료사들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거기 신체적 능력을 올리는데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반면에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치료사니까 이런 기능적 어떻게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작업을 그러면 지금 못하는데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게 만드느냐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환자분들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 환자분의 이제 신체적 능력의 개선의 잠재력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개선에 분명히 이제 그 잠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선시키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떻게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 환자분의 그 기능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떨어지는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또 내지는 그 개선을 하는 동안 그러면 그 기능적인 움직임을 안 하니까 그 이제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기능 저하가 오지 않을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치료를 이제 이원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발목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환자분이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발목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 발목으로 인해서 이제 이 걷거나 서거나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보조 도구를 빨리 쓰시면 돼요. 이게 아예 안 움직이니까. 아예 안 움직이는데 경험상 하고 이제 그 환자분의 그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를 근전도 검사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전혀 반응이 오지 않고 이 부분은 좀 이제 회복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이제 의학적인 의료진이나 전체적인 판단이 왔을 때는 뭐 보조기나 발목 보조기나 붙여오고 이렇게 해서 빨리 도움을 받으면 그러고 다른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서거나 걷거나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잔존 기능이 조금 남아 있고 그런데 당장에는 못 움직여요. 근데 이 발목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발목에 집중하는 동안 서지 않고 걷지 않아서 해서 오는 그 기능적인 저하 그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발목 운동을 하면서 지금 당장에 못 걷는 거는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서 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세우는 것도 걸리는 것도 그렇게 진행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발목에 조금 힘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안하다. 그러면 보조기를 채우고 걸리기도 하고 채우지 않고 걸리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원화인 거죠. 약간 양갈래로 이 발목 잔존기 발목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치료는 하되 잠재력을 계속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잔존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움직인다. 내가 그래도 한 발자국 뗀다라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모티베이션에 대한 그 자극도 주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치료를 선택할 때는 저는 이제 이 치료사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보조기를 신길 건지 안 신길 건지 그렇죠. 이원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죠. 이걸 해결해서 걸을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뭐 걸으면서 하면서 같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게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쵸, 재텀이나 나중에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쵸.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치료사의 이제 지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팀 어프로치니까 다른 치료 파트 의료진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이원화 시킬 수 있는 치료사의 능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정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또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환자가 난 이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신체적 능력으로는 딱 신체적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걸음을 만들어내야 되면 그러면 보상작용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보상작용을 이렇게 가서 아예 이제 더 이상 기능적 이제 그 신체적 능력 회복이 이제 개선이 힘들다. 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이제 보상작용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커스 이제 잠재력이 남아 있는데 잠재적인 이제 포텐셜이 남아 있는데 보상작용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보조기에 대한 착용 유무는 조금 더 쉬운데 이게 보상작용이 이제 허용 여부가 가장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 PT들은 되게 이게 보조기하고 보상작용에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극도로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물리치료사는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그 과정을 배우고 그걸 목표로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가자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보조기를 쓸 건지 보상작용을 허용을 어느 시점에서 허용을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원화하면서도 보상작용을 조금씩 허용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되게 기준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치료사의 능력과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보상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허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기도 마찬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제 어느 정도 사견 제 저만의 기준인데 보상작용을 허용하는 시점은 이원화할 때도 허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때는 내가 차후의 기능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신체적 능력이 향상이 힘들겠다 하고 이제 그 보상작용을 이렇게 쓸 때는 이 사람이 지속 가능하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보상작용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쓰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퇴원하셔도 집에 가셔도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2차적인 근고격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네, 가장 적은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방향을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치료사는
그런 보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이러한 보상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그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환자분한테 맞는, 그죠? 이 환자분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그렇죠. 예. 그것 또한 그러면 팀장님 칼 중에 하나 아예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 예, 그건 아닌가. 이게 늘 이야기했지만 너무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보상작용이라는 게 이미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도 고민을 해.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빨리 내가 뭔가를 빨리 써야 돼서 뭐 환자분이 그렇게 조급한 경우가 아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쵸. 네, 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신에 이제 그 보상작용에 대해서 장단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환자분에 맞게 이 보상작용을 단점이든 장점이든 이 사람의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적용할 수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입원할 때 보상작용을 허용을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은 이 사람이 너무 걷고 싶어 하고, 안 걷거나 안 서면 이 사람이 다른 부분의 기능자, 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올 것 같을 때 빨리 세워주고, 빨리 주고, 걷기도 할 때, 근데 이때 이걸 걸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보상적으로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지금은 이 사람의 보상작용을 잘 체크하고 잘 손상이 안 가게 시키고 내가 입원해서 이 사람의 신체적 능력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걸리면서 이 사람의 보상작용을 하나씩 줄여가보자. 내가 이만큼 처음에는 컨덕션도 하고 다리를 끌기도 하고 뭐 트렁크를 이제 스웨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걸렸는데 이게 신체적 능력을 조금 개선시키면서 하나를 스웨이는 막아보죠. 근데 걸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프루브겠죠. 그 보상적인 줄어든 게.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죠. 네. 대신에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게 패턴화되면 방향은 여러 가지. 네. 패턴화되면 어떡하냐. 그죠. 그게 학습될 경우 네. 그죠. 많이 고려하는 상황이죠. 부분이. 예, 그때 이제 환자분한테 주의사항을 확실히 좀 저는 주는 편이긴 해요.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발을 떼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걸은 건 좋은 걸음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나중에 혼자 계실 때는 걷지 마세요. 라든지 이게 치료 시간에 그래도 발은 한번 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떼보는 거니까 그 치료 시간에 짧게 5분, 뭐 3분 이렇게 걷는 거고 패턴화되진 솔직히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혼자 막 지구장창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계속 개인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의는 확실히 좀 주고 이제 치료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써서 그래도 이렇게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이렇게 목표를 좀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나중에 치료 개선에 있어서 치료인지 임프루브 증진에 있어서도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환자분에 대한 목표의식은 분명히 같은 증상이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목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나중에 그렇죠. 치료적인 그 성과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목표의식이라는 게 사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좋은 걸음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걷지 못하면은 뭐 다른 신체적인 문제 생길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동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사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적절한 보상 방법, 안전한 거겠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라도 좀 걷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동기부여, 팀장님 말씀하신 동기부여, 그리고 치료사에 대한 신뢰, 라포 형성,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치료적인 방법을 설명했었을 때 환자분이 더 잘 그렇죠. 받아들이는 경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같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환자분한테 이제 개선 가능한 뭐 보상작용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또 도저히 포기가 그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 걸린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이유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게 앞선 이제 이 치료는 요 이제 환자분이 약간 목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기 위해서 동기부여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조금은 해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함으로 해서 쓰지 않음으로 해서 잃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환자분의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치료적인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안 서고 안 걸으면서 잃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약간의 기능적인 움직임은 계속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우리 치료가 팀 어프로치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치료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무슨 치료를 하는지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다른 선생님이 피지컬한 능력으로 내가 많이 이게 전적으로 다 쏟고 있다면 나는 이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내 치료 시간에 힘기른 운동을 너무 하고 이게 다른 선생님이 이 힘기른 운동을 전적으로 한다면 내 치료 시간에는 걷는 것도 서는 것도 기능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다른 선생님이 그 시간에 서고 걷고를 한다면 해주고 있다면 나는 그러면 나는 저 선생님이 저걸 하니까 나는 조금 더 이 신체적인 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 시간에는 이걸 해보자 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상의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의료진, 그다음에 자급치료, 물리치료, 뭐 가능하다면 병동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병동까지 서로 소통을 해갖고 이야기 나눠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해주는 게 그래서 이게 모아서 이게 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형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편협적이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동이 열어놓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 하기가 더 이제 시야를 좀 넓히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밑에서 도수 치료 받으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있으면 통증 줄여주는 페인 컨트롤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이미 한 파트에서 그걸 맡아주고 있으면 저희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렇죠. 예. 안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그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한쪽 파트를 누군가 해준다면 내가 다른 데 집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시야를 넓혀서 같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희는 치료실이 다 물리치료 자급치료 같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장점이죠. 팀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면